자, 안녕하세요. 단양입니다. 자, 오늘은 비가 옵니다. 오늘이 6월 25일이고요. 비 예보가 장마비가 오는 건지 비가 와서 오늘은 할 일이 별로 없죠. 자, 오늘 어제는 진드기 구조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도 지금까지 영상에 다 드렸던 내용인데 혹여나 못 보신 분들 계실까봐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강하게 벌을 키우자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 강군이라는 소리.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군이라는 거는 1층 벌에 벌이 꽉 차서 강군이 아니고, 또 2층 벌이 꽉 차서 강군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강군입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강군이라는 우리가 좀 인식을 좀 달리 해야 될 게, 자, 이 벌통, 신매벌통에 2장이 들어 있어도 내가 벌집 2장에 벌만 강하게, 그러니까 양쪽 면으로 벌이 공간 없이 강하게 붙였다라고 하면 그게 임의 강군이라고 표현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양봉을 함에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거는, 다 중요하겠지만 또 하나의 중요성은 항시 소비를 과하게 놓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벌량에 비해서 소비를 많이 놓게 되면, 자, 질병 관계도 불리해지고요. 그 다음에 도봉으로서의 그 위험도 높아지고, 자, 모든 것이 불리합니다. 그래서 2매가 들었던 3장, 3매가 들었던 4매가 들었던, 자, 벌을 소비가 들어가 있는 만큼 충분히 붙여야 되는데, 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요즘같이 더울 때는 낮이나 저녁에 보시면 안 됩니다. 이미 기온이 낮에 많이 상승한 상태고 저녁에도 아직 그 열기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안에 들어간 소비에는 벌이 안 붙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밖으로 다 밀려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에 소비가 날씨 관계로 더워서 얘들이 충을 보호하기 위해서 밖으로 빠지는데, 그거를 보고 잘못 판단을 하면 결국은 또 소비 증소가 되겠죠. 소비를 더 넣어주게 됩니다. 밖에 나와 있으니까 이게 벌이 굉장히 많이 늘었구나 하는 착각에 의해서 또 우리가 이 소비를 넣어주게 되죠. 이렇게 자꾸만 하다 보면 결국은 소비보다 벌량이 적게 그렇게 배열이 됩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병에도 취약해지고, 예, 그 다음에 여튼간에 도봉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이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벌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벌통에 들어가 있는 만큼 벌을 충분히 붙여서, 요즘같이 더울 땐 낮에 판단하지 마시고, 늘 말씀드리지만 오전에, 아침, 그날의 가장 낮은 기온이 아침이겠죠. 예, 이른 아침에 개포를 열어서 보시면, 자, 이 격리편 밖으로 만약에 3매벌입니다, 분봉군. 그러면 낮에 보지 마시고 아침나절에 개포를 슬쩍 이 끝에서 이렇게 열어보시면 격리판 3매가 들어있고, 격리판에야 사행기가 들어가겠죠. 예, 그러면 격리판 너머로 벌이 좀 조금이라도 넘어와 있으면 안에 3매에 찬 벌이 되는 거고요. 밖에 한 마리도 없다 그러면은 이 격리판을 한번 살짝 제쳐 보십시오. 그러면 제치고 나면 이쪽 천면에 벌이 꽉 차게 붙었나 안 붙었나 그거를 또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험이 많아지시면 벌써 딱 봐도 압니다. 근데 이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날씨 관계로 더워서 나온 걸 가지고 벌이 늘었다 생각하고 소비를 증서하는 그런 우리 그 착오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격리판에 벌이 조금 넘어왔다든가 없으면 격리판을 제쳐서 안쪽을 보시면 판단이 가능하겠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놓으시면 됩니다. 벌은요, 사람이 관리하는 곤충이지만, 자, 내가 건강하게 진드기 응애구제 어저께 영상에 드렸지만 그것만 열심히 하고 벌만 강하게 키우면요, 나머지는 증서관계는 아닌 말로 지들이 알아서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300벌을 꽉 채워놨어. 그런데 증서 시기가 됐는데 증서를 못 해줬어. 그럼 얘들이 산란은 못 나갈까요? 나갑니다. 옆에 헛집이라는 거, 자, 벌집을 져서
헛집을 져가지고 거기다 산란은 다 깔려 나갑니다. 자, 이렇듯이 우리가 중요한 거는 안에 들어가 있는 소비만큼 벌을 강하게 키워야 되는 것이고, 절대 벌만큼 소비를 많이 넣게 되면 벌은 안 됩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진드기구제 열심히 하시고 벌을 강하게 키우는 습관을 우리가 갖도록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벌은 강하게 키워야지. 뭐 이게 꽉 찼다고 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험 없으신 분들 여기 와서 방문을 해서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거의가 벌량보다 소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부조도 오고 석고도 오고 이런 병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낮에 판단하지 마라. 여름에는 아침 나들에 판단하고, 증소 시기는 격리판 너머에, 아닌 말로 내가 모르겠으면 격리판 제쳐도 모르겠다, 그럼 놔두세요. 놔두시면 격리판 너머로 아니면 개포 위에다가 헛집을 짓습니다. 벌집을 짓기 시작해요. 그럴 때는 이제 벌이 꽉 차서 산란 공간이 없어서 애들이 집을 지고 알을 낳으려고 하는구나 생각하시고, 그때 한 매를 놓으시면 돼요. 한 매를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셨죠? 명심할 거는 벌을 소비만큼 강하게 붙여라.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진드기구제를 하면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린다는 게 좀 빠졌습니다. 자, 여튼간에 우리가 이제 진드기구제는 제가 말씀드렸죠. 산란 천여왕이 산란하고 와서 산란 나갔을 때 진드기구제를 좀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문제는 우리가 이제 분봉군의 먹이장이에요. 물론 좀 경험이 있으시고 좀 양목을 좀 여러 해 하신 분들은 좀 요령을 알고 또 먹이장 확보도 좀 해놓을 수도 있고, 그런데 아직 우리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이 많죠. 그래서 먹이장이 제일 문제예요. 분봉군은 여튼간에 먹이장으로 분봉을 뜰 때 그 본통에 있는 먹이장으로 하나 넣어주는 게 제일 좋은데, 또 그렇지 못할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봉지사양, 그 다음에 봉지사양이 더 유리하고, 여튼간에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 약처리와 마찬가지로 천여왕을 와서 교미를 하고 신앙이 냈을 때도 신앙이 되고 산란 나갔을 때 사용을 해주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안전한 이유는 말씀드렸죠. 처음에 분봉을 뜨면 옆봉은 다 돌아가고 요놈들은 어린 벌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사용을 해줘도 잘 못 물어갑니다. 그래서 먹이장이 좋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먹이장을 어떻게 대체해서 줄 것이냐. 물론 좀 산란 나갔을 때 봉지 사양이나 사용을 해줘도 되지만, 자, 우리가 본통에 요즘에 이제 밤꿀이 거의 끝나가죠. 올해 뭐 밤꿀도 지금 이것저것 얘기를 들어보니까 별로 들어오는 게 시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자, 밤꿀을 뭐 좀 마지막 기준으로 해서 다 뜨신 분들은 본통을 해체하지 마시고, 해체하시기 전에 마지막 꿀 내가 떴으면 여기다가 목사행이든 자동사행이든 거신 다음에, 뭐 계상군 같으면은 사행기 2개 거셔도 됩니다. 계상군 같은 경우는 양쪽 계상 위에다가 양쪽으로 사행기 2개 걸어서 좀 진하게 주셔야 돼요. 점일장 만드는 거는 설탕과 물의 비율을 진하게 해야 됩니다. 보통 제 기준은 저는 물 한 마리에 설탕 3포가 들어갑니다. 그 비율로 해서 점일장 만들 때는 물 한 마리에 설탕 3포의 비율로 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극사양 개념. 자극사양이라는 거는 먹이가 없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산란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주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먹이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서는 물 한 마리에 설탕 3포를 타서, 계상군에는 양쪽으로 저녁에 될 수 있으면 계상군도 될 수 있으면 저녁 낮에 주는 게 좋아요. 밤새도록 물어갈 수 있게. 그래서 사양기 2개 다 보여주셨는지 하나에 보여주셨는지 매일 저녁마다 주셔가지고 점일장을 만드시면 됩니다. 금세 만듭니다. 이거 며칠이면요 꽉 찹니다. 꿀. 그리고 나서 점일장이 됐을 때 꼭 뚜껑을 막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꿀만 소비에 저장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분봉군에 점일장이 혹시 부족하고 먹이가 부족한 그런 분봉군에 요걸 빼서 지원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때 지원할 때도 벌을 같이 가시면은 안 됩니다. 잘못하면 까딱하면 벌이 잘못 가면
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신앙을. 그러니까 벌은 털어내시고 벌을 털어내시고 이 먹이장만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하셔도 더 좋습니다. 그러시면 편하겠죠. 여튼간에 계장군들은 며칠만 주면 금세 다 물어가 버리니까요. 그때 요 소비에 먹이를 설탕물을 저장했으면 그걸 빼서 벌은 털어놓고 설탕물만 이 먹이장만 가서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분봉군에 예를 들어서 뭐 이멜 떴어. 그럼 거기 먹이 없잖아요. 그러면 동판 위에 먹이장으로 놓던 거나 공수배가 있으면 바꿔주면 됩니다. 여기서 먹이장은 일로 가고 거기에 빈 장은 일로 오고 그리고 사행을 계속 때려주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꿀을 다 뜨고 나면 이제 별들은 지금 역봉들은 이제 물론 자기 동생들 쭉 계속 로테이션으로 키워 나와야 되지만 여튼간에 단적으로 얘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올해 꿀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곧 죽을 뻘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아직 조금 이릅니다만 이른 것 같지만 미리 저물장을 여름에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꿀을 다 따고 나서 미리 저물장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다 밀게 뚜껑을 막아야 됩니다. 밀게를 식혀서 빼내서 저장했다가 우리가 월동 사양 내지는 다음 해에 또 분봉군의 그 먹이장으로 쓰기도 하는데 그건 나중에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먹이장이 붙여가신 분들은 마지막 꿀 뜨고 나서 딱 준비하셨다가 설탕 준비하셨다가 물 한 마리 설탕 세포 진하게 좀 타서 밤에 저녁부터 줘서 며칠 두시면 꽉 찹니다. 그럼 그 먹이장을 분봉군에 지원을 해준다.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 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개상벌만 되는 게 아니고요. 혹시나 단상에도 가능합니다. 단상에서 뭐 한 6, 7매 이렇게 단상 강군들, 거기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단상에 한 6매 정도 강군이 있어요. 그럼 거기다 소비 한 2장 더 꽂으셔도 관계없습니다. 소비 2장 꽂으셔서 설탕물 이것도 계속 주십시오. 그러면 단상에서도 먹이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꼭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단상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튼간에 어저께 강조했듯이 강군으로 키우는 거하고 벌을 강하게 붙이는 거, 안에 들어가 있는 소비만큼 벌이 충분히 붙게 키우는 거하고 진드기구제 7, 8월 달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렇게 두 가지만 일단 지키셔도 올 가을에 좀 충분하게 건강한 월떡 날 수 있는 벌을 만들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저 벌을 강하게 키우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양을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먹이장을 만드는 방법, 이런 식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면 더 편하지 않겠나 하는 강의를 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